나는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을 횡령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 자, 안원구 이분이 방송에 자주 나오시고 해가지고 점점 사람들이 잊고 있는데 무려 국세청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언론들이 많이 찾죠? 네. 요즘 다스 때문에 예. 각 언론들이 너무 지금 저를 자주 불러가지고 네. 좀 제가 다른 일을 못 하겠어요. 귀찮습니까? 진작에 부르지. 자, 엄청나게 바쁜 분입니다, 요즘. 예. 예전에는,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백수였기 때문에 저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바쁘신, 다스 전문가 영역이 많은데 요즘은 다스 전문가로서 언론들이 엄청나게 많은 인터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요 앞에 저희가 역시 다른 언론들은 아직 다루고 있지 않은 이 농협 210억 대출 실패 사건. 예. 요 사건도 사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세히 아시는데 오늘 새로운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내용이라보다는 이제 정리된 내용이 210억을 빌려줘 놓고 그 개발로 인해서 이제 수익이 생기면 자기들이 가져갈 수익 증권의 예. 수혜자를 딴 사람이 해놨다. 그리고 이자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질권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걸 해제해버렸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돈을 가져가게 해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돈 전체를 날렸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죠. 농협이 안 받겠다고 아예 작정을 한 것이죠. 자기들이 받아야 될 돈의 그 네. 권리를 설정해 놓은 건데 네. 그 권리를 무장 해제를 해서 그러니까. 누구나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그냥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이게 은행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정말 있을 절대로.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이제 수사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예. 예. 이 돈을 가장 빨리 찾는 방법은 뭡니까? 어디 흘러갔는지. 사실 이 금융 계좌 추적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데요. 이 네. 국세청이나 네. 그다음에 건강원 쪽에서 네. 금융 추적 조사를 하면 그 실소유주 문제는 금방 나올 수 있고요. 물론 검찰이 하더라도 그쪽 도움을 받아서 한번 해야 될 겁니다. 검찰도 결국은 이런 거 전문은 국세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국세청이 사실 농협 요 사건을 예를 들어서 추적하기 시작하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국세청은 전문가들이 그 다 있으니까요. 예.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안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국세청이 나서면 된다. 이것도 사실 다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스의 경우야말로 지금 바로 세무조사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비자금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납품업체와의 거래, 수상한 작은 거래가 또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이 안에 차명 주식이라는 지금 의혹도 다 있고요. 예. 이거는 전부 국세청이 조사를 해야 되는, 당연히 여기는 착수가 돼야 되는 사항들이죠. 캐나다는 그나마 해외에서 벌어진 일 어렵다고 치더라도 예. 국내에서는 국세청이 장부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이거는 금융 추적을 하고 국세청에서 그 수상한 거래 흐름은 국세청 고유의 업무거든요. 네. 그건 뭐 늘 했어야 되는 일인데 이제 드러났으면 네. 한번 다시 확인을 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돼야 되죠. 자, 다스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 언론들이 또 붙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예. 네. 그런데 이번 주에 나온 이제 이전엔 다뤄지지 않았던 뉴스 뭐가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그 일요신문에서 일요신문, 예. 강현석 기자가 예. 젊은 기자인데 예. 열심히 지금 찾고 있거든요. 예. 그분이 또 하나의 특종을 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쭉 들어보니까 예. SM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이시흥이라는 그 이명박 씨의 아들이 그 설립했던 예. 1억짜리 자본금으로 예. 설립해서 한 자산이 11억 정도 된다는 네. 그런 본인이 회사인데. 직접 투자한 유일한 회사. 예. 예. 그리고
다온이라는 회사를 한 40배 되는 회사를 먹었다. 인수를 했다는 예.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윤도 많이 못 남기는 회사가 자기보다 40배나 큰 회사를 먹을 수 있었냐. 예. 처음에 자본 잠식 상태에서 예. 그 40배 되는 자본금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지금 보이는데요. 예. 그 돈은 어디서 나서 그거를 인수를 했는지부터 예. 봐야 되고요. 다스 계열사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직접 투자한 조그만 회사가 예. 다스 계열사 중에 40배나 큰 것을 먹었다 이거죠. 그렇죠. 요약하면. 그때 그 먹었는 그 회사에서 다시 다시가 다스입니다. 예. 다시 그 다스에 납품하는 회사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그 SQ라는 그 2차 밴드의 경우에는 네. SQ라는 품질 인증을 현대차에서 해주는 마크가 있어야 아하. 납품이 가능합니다. 금방 생겼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현대가 이제 품질이 좋다. 예. 인증해주는 마크를 받아야 납품할 수도 뭐 당연하겠네요. 예, 그 예. 밴드들은 다 예. 그 절차를 밟아야 되죠. 근데 그 작은 회사가 그 SQ가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다른 C라고 하는 회사를 예. 이건 그 당했던 분이 좀 아직까지 나서서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네. 이니셜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C 회사가 SQ를 받도록 다스의 납품업체로 지정을 해놓고 SQ를 받도록 진행 중에 있었던 회사입니다. 예. 그 진행 중인 회사를 그 인수를 하게 되는데 결국 제가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안에 직원들과 물품들을 다 인수를 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먹은 게 아니라 뺏은 거네요. 거의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다스에 납품하는 회사. 예. 근데 그 다스에 납품하는 회사는 현대 자동차가 요구하는 품질 인증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네. 그래서 그 품질 인증 기준을 하려고 했던 어떤 회사가 있는데. 예. 그 회사를 그 SQ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예. 작은 회사가 또 사람들을 다 빼가지고 먹었다. 그 회사를 통해서 SQ를 받지요. 또 음. 이 SM이라는 회사가. 그렇군요. 처음에 그 아하. SM이라는 회사는 형편없었는데 심지어는 그 기계들이 다스의 로고가 찍혀 있는 기계들까지 거기 다스에서 아마 도와준 것 같아요. 그 SM에다가 예. 그 부분도 지금 조사가 돼야 될 부분인데요. 그렇군요. 요는 이런 거네요. 실소유주 의혹이 있는 예. 사람의 아들이 회사를 조그만 건 만들어서 예. 그리고 그 품질 인증 기준을 통과할 수 없는 상태인데 네. 그 통과할 수 있는 회사 하나를 선정한 다음에 그 회사 마크를 뺏은 거다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렇군요. 그 SQ를 결국 받았습니다. SM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회사하고 모든 제조 장비라든지 모든 그 환경을 다 갖춰놔야만 SQ가 나오는데 네. 그 처음 시작한 작은 회사가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 회사를 납품하게 하고 그 회사를 사실상 뺏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야, 굉장히 나쁜 짓인데요. 그게 이제 우리 대기업들이 보통 보면 중거래업체들을 협력업체들을 세워가지고 납품을 하게 하다가 네. 자기들이 그 먹어버리는 거죠. 기술이 만들어지면 그 회사는 납품 못하게 하면 그 회사들은 납품처가 사라지니까 예. 도산을 하잖아요. 예. 그럼 자기 그 만들어 놓은 회사가 그에다가 물건을 납품하게 해서 회사를 키우는 그 전형하고 똑같습니다. 대기업들이 전형적으로 기술력 뺏어올 때 하는 방식인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게 어디서 벌어졌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직접 유일하게 자본금을 댄 회사, 아주 조그만했던 회사가 첫 번째는 40회 큰 다른 계열사를 먹었고 안 먹었고 이번에는 신생 회사니까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 그 자격 요건을 갖춘 회사를 사실상 뺏어서 예. 단기간 내에 자격 요건도 갖추고 회사도 커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스를 통해서 다스 납품하고 거기서 통해서 수익을 키워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회사 SM은 순식간에 외형도 커지고 그리고 인증도 받았다. 예. 이런 거네요. 예. 요거를 일요신문에서 일요신문이 붙었네요 여기에. 지금 뭐 일요신문뿐만 아니고요. 예. 전 언론에서 지금 다스에 대한 지금 탐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가서 불려다니더라고요.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수나 또는 이 과정 전체에 예를 들어 인수에 다스의 돈이 쓰였거나 아까 이제 인수에 한 200억 정도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또 추적하면 실소유주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이 돈을 준 사람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에게 이 돈을 준 사람. 예. 예. 그게 다스에서 나왔다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특이할 게 SM이라는 그 이명박 아들 예. 그 실소유 의혹이 있는 그 500, 회사에서 예. 500억 원대의 자산 규모의 회사를 예. 또 인수하려고 시도했던 정황도 있습니다. 매출 규모는 한 700억 대고요. 그 D사인데요. 이건 훨씬 더 큰 회사네요. 또. 예. 예.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 회사들을 그 협력업체들을 다 잠식해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외형을 굉장히 키워서 결과적으로는 모 회사도 잡아먹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토리 라인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왜 갑자기 조그만 회사를 하나 세웠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하거든요. 본인이 그 대주주로 등록해서 이제 시작한 회사는 유일한데 이 회사가 순식간에 외형을 키워가고 자꾸 모양을 불리고 있는데 이렇게 모양을 불려서 이 회사가 다스를 먹을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캔코에 지금 20% 주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주식을 이제 이 회사들이 키워가지고 그 주식을 이제 매입할 수도 있죠. 플란 다스의 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상속세 주식 예. 지금 잠겨 있는 거 저희가 지금 그중에 3%를 어떻게 사보겠다고 하는 그 주식을 그렇습니다. 다스가 아니라 이렇게 외형을 불린 회사가 가져갈 수도 있다. SM에 나중에 계열사에서 살 수도 있고요. SM이 살 수도 있고. 어머나. 누군가 열심히 연구한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그 여러 가지를 지금 그 대기업들이 그 중소기업들을 지금까지 그 기술만 뺏고 먹거나 그 삼켰던 그런 형식의 뭐 유사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대기업들이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쓰는 편법적인 방식 그런 것들이 짬뽕이 돼 있죠. 짬뽕이 돼 있는 거. 그게 동시다발로 여러 가지가 벌어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청장님이 의구심을 가지기로는 이렇게 해서 이 조그맣게 시작한 회사가 몇 년 이내에 다스보다 외형이 커져서 혹은 다스의 어떤 지분을 먹어서 다스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안에서 이제 결제권이라든지 금융 관련 재무 관련 모든 것을 CF라고 하니까요. 예,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중국의 아주 알짜배기 회사들은 전부 다 본인이 직접 대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승계 작업이 막 계속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다스가 누구 겁니까 불거져 나와버린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갑자기 좀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스가 누구 겁니까가 튀어나와서 그 한 중간에 지금 만약 이게 승계 작업이라고 전제한다면 만약에 예. 전제한다면 승계 작업이 막 진행되려고 하는데 덜컥 그걸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불이 붙었거든요. 아마 계속 터질 겁니다 지금 앞으로. 청장님이 얼마나 미울까요? 저는 찾아주는 거잖아요 본인 거를. 고맙다고 해야 되지 않나요? 예, 이게 이 전체 이상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들이 승계 작업이었다고 한다면, 예. 다른 재벌들의 승계 작업은 적어도 이 재벌은 내 거야 한 다음에 승계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여기는 이중의 고충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회사는 내 것이 아니야. 예. 내 것이 아닌데 승계는 해야 해. 이런 과정이 지금 두 개의 고충이 있는 겁니다. 우리 전번에 그 김재정 씨 상속에서 볼 때 사실 김재정 씨는 다스를 처음 만든 창업자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일대주주였어요. 최대주주였어요. 법적으로 보자면. 법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예. 그런데 원래 이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일대주주고 창업자면은 자기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이제 회장이라고 하죠. 창업주, 회장. 네. 예.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회장도 안 하고 감사인가 뭐 고문인가만 맡고 있었고 사실상 관여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그분의 이제 그 후손들이 하고 있었어야 할 일인 거죠. 그렇죠. 이런 작업들을. 예. 그 1대 주주가 갑자기 그 2대 주주로 내려앉고 예. 그 자식들은 아예 거기 한 주도 가지지 않잖아요.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비상장 주식의 창업자가 그렇게 승계를 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죠. 그 자식들은 하나도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기부를 하죠. 청계재단에다가. 그렇죠. 청계재단에 가지세요 하고 기부를 해버리죠. 그렇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듣기만 해도. 예. 그리고 이 모든 회사가 승계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회사가 먹은 거 아니냐, 뭐 자격이 없는데 SK 인증을 받아버린 거 아니냐, 이게 다 김재정 씨의 자녀들이나 후손들이 했었어야 할 일들인데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소유주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예. 안 가지면 멍청한 거죠. 바보거나. 그렇죠. 예. 저희는 멍청하거나 바보가 아니라서 이상합니다. 그 전번에 또 한 가지 그 SB 글로벌 그 로지스라는 예. 그 상품 포장을 하는 예. 회사였지 않습니까? 조그만 회사인데 천 몇백억이 예. 그 다스로 돈이 이제 갔다고 해서 예. 이게 어떻게 해서 그 돈이 갈 수가 있을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거는 역시 일요신문에서 나온 건데, 조그만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예. 예. 다스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면 물건을 납품하고 포장지를 납품하고 돈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다스로부터. 예. 근데 거꾸로 이 회사가 다스한테 천몇백억을 줍니다. 그렇죠. 뜬금없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그거는 거래 상식에도 맞지 않고 예. 그 자금 갖는 흐름이 상식적이질 않죠. 그리고 나서 이거 계정을 고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이상하다고 보도가 된 다음에 천억대 단위였는데 넘어간 돈이 그거를 100만 원 단위로 줄입니다. 예. 예. 잘못 썼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 내용도 지금 보면 예. 미국에 있는 데다가 납품을 하고 미국 그 다스 회사들이 있거든요. 예. 그 미국에도 지금 그 다스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예. 거기다 납품을 하고 그 돈을 주는데 예. 클레임을 거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예. 클레임 그런 거를 한국 다스에다가 클레임 대신에 돈을 준 것으로 지금 흐름이 있는데. 아, 그렇게 잡아놨어요? 예, 외국 흐름을 지금 다시 이걸 봐야 되는데 이런 거 전부 다 국세청에서 조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설명을 만들어 놓기로는 납품을 미국에 해야 되는데. 예. 미국이 했는데 그게 이제 클레임을 거는 거죠. 뭐 뭔가 하자가 생겨가지고 예. 납기를 못 맞췄다든가 품질이 안 좋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1000억대 이상의 클레임을 걸었더니 그 사람들이 천몇백억을 준 거예요. 그렇죠. 클레임 비용으로. 그렇죠. 그럼 회사가 없어질 정도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은. 그래서 지금 그런 형식을 웃기다. 내용을 너무나 이상한 형식의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예. 국세청에서 이 부분은 빨리 조속하게 조사에 착수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실제 돈이 간 걸로 보세요? 아니면 돈이 간 것처럼 장부를 만드는 걸로 보세요? 저는 그 돈을 다스로 넣어야 될 이유가 있었다. 추정을 하시기는 예,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거는 나머지는 일단 형식적으로 만든 그림이고 예. 돈을 넣을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지금 주장합니다. 이유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이상한 구조를 만들었겠죠. 그렇죠. 예. 천몇백억을 줄 회사 규모도 아니고 예. 포장지 클레임 걸린다고 한 번에 현금 천몇백억을 주는 회사는 어디 있으며 예. 천몇백 말도 안 그런데 되는. 또 그 회사가 이제 세광이라는 그 페이퍼 컴퍼니나 마찬가지 부동산만 가지고 있는 회사였거든요. 예. 그게 그 지금은 한양실업으로 돼 있는데 그게 다 그 이명박 씨 매제의 예. 회사로 돼 있는 그 이름 그것도 지금 차명으로 저희들이 의심을 하는데요. 예.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공장에 같이 주소지를 두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거는 이상하지 않은 구석이 단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예. 자, 벌써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다음 주에 또 해야 되겠네. 뭐가 많이 들고 오셨네. 대유그룹 이야기도 들고 오셨고. 이게 이제 우선 잠깐만 소개하면요. 네. 이 그 대유라는 곳은 그 대유 에이텍인데 이분은 박근혜 언니의 남편과의 사이에 난 딸의 사위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여하간 박근혜 전 대통령 조카 친인척인데, 사이. 네. 조카 사이 친인척인데,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 여기 다스 얘기 다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경주에 다스가 있다면 예. 전남의 강주에 예. 대유 에이텍이 있는 겁니다. 근데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그 납품 매출이 늘어나는 과정들이 예. 정권에 따라 가지고 바뀌는 흐름을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렇군요.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과 대통령 하는 사이에 몇 배씩 뻥뻥 뛴 것처럼 예. 여기서도 유사한 케이스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인척 회사가 그러면 어떻게 됐나 그 사이에 예. 한번 케이스 비교를 해보자 하면서 들고 나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주간경향의 정용인 기자라고 지금 여기도 이 다스의 덕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플란 다스의 개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플란 다스의 개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예. 이제 곧 이제 홈페이지가 할 겁니다. 예. 홈페이지가 빨리 열려야 만들어지고 법률 문제도 지금 거의 검토가 끝나가고요. 그렇군요. 만들었던 저수지 게임 예. 펀드 만들 그 SPC를 만드는 형식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문재인 펀드도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다만 차이점은 우리는 이자가 없다. 그래도 참석하실 분들은 좀 미리 알려줘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자가 없다. 예. 다스는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다스 좋은 회사의 주식을 살려고 하는 것이다. 회사의 소유주 문제를 제외하고는 탄탄한 회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소유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건지 잘 모른다고 하니까 우리 거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3%는. 상장되면 대박 나는 거죠. 상장되면 대박 나는 거. 이렇게 청량님이 사례가 깊습니다. 플란 다스에게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많은 거를 들고 오셨는데, 예. 다스와 비교할 대유그룹 거는 그럼 다음 주로 넘기는 것으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공장장과 함께한 모든 아침이 눈부셨다. 저희가 이번 주 초부터 몇 번 다뤘습니다. 예. 네이버의 기사 재배치 의혹이 처음으로 확인됐고 물증으로 그리고 네이버도 처음으로 인정한 사건이 있었죠. 요 사안을 직접 취재하고 보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박동희 MBC 스포츠 플러스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야구 칼럼 쓰시잖아요. 네, 야구 그렇습니다. 칼럼을 굉장히 재미있게 쓰시는 것으로. 그치만 너무 길게 쓰시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이제 팬분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일 궁금했던 것은 이거 남의 폰에 있는 문자인데. 네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나서. 네. 그 문자에 나온 거를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소위 청탁을 한 사람의 문자에 청탁을 한 문자. 네네. 그리고 네이버 그 담당자로부터 날아온 답장. 네네. 이게 들키면서 이 사건이 불거진 건데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입수하셨어요, 그걸? 저희가 꽤 오랫동안 한국야구위원회 KBO를 탐사 취재를 했었는데요. 그 KBO에 근무하시다가 한국 프로축구연맹으로 옮겨가신 분이 계셨어요. 원래 야구 쪽에 계시다가 축구 쪽으로 가셔가지고 네네. 원래 알던 분이었다, 그분이. 네. 근데 그분이 모 사건과 연루가 돼 있어서. 다른 사건과. 그렇죠. 네. 네. 취재를 하다가. 네. 이제 제가 한번 여쭤봤었죠. 네. 혹시 네이버에서 야구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사 청탁을 했는데 축구는 어떠냐 했을 때 그분이 핸드폰을 들고 계셨는데 그 핸드폰에 문자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순순히 그걸 보여주셨어요? 꼭 그런 것만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분도 이제 다 털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면서 네. 내가 이런 것도 했어 하고 보여줬을 때 이게 네. 잡힌 거구나. 네, 지하 주차장에서 찍고 그걸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야, 그렇게 해서 밝혀진 거군요. 네. 그러니까 원래 야구 전문가신데 네네. 어떻게 축구 관련 보도가 나왔나 싶어가지고. 네네. 근데 이제 그분이 원래 야구계에 계셨던 분이다. 그렇죠. 야구에 계셨고요. 또 축구계가 이 문제를 풀었다고 한다면 저 같은 야구 전문가들이 개입을 안 했을 텐데 그동안에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었고요. 또
사실 제가 갖고 있던 것들이 녹취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 기사 아니면 제가 속한 엠스플 뉴스 기사에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았었거든요. 대중들의. 그래서 다른 매체 거를 취재하다가 그 문자 메시지를 입수하게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결국 사실 네이버가 이제 기사 재배치 혹은 뭐 기사 노출에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항상 전면적으로 부인해 왔거든요. 네. 절대 아니다. 네. 부인해 왔었는데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이번에. 네. 처음으로. 왜냐면 문자가 나와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청탁한 사람이 등장을 해버렸고 네. 그 문자에 그 답장을 준 사람도 등장을 해서 네. 인정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문자로 확인된 경우는 이번에 처음이지만 그 이전부터 그런 얘기들은 스포츠계에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해당자인데요. 예. 제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내부에서 야구 전문가로 활약을 해왔는데. 칼럼 쓰셨죠? 네네. 네. 연주하셨죠? 네. 그리고 방송 야구 해설을 하면서 2013년도부터 네이버 이사가 저에게 기사 방향을 제시하거나 아니면은 이 KBO나 구단의 비판하는 기사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만약에 제가 기사를 쓰게 되면 그 기사가 메인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네이버가 왜 KBO를 걱정해 주죠? 이런 좀 역학관계가 있는데요. 네이버는 KBO로부터 프로야구 중계권을 사옵니다. 네. 한 해 40억 내지 50억인데요. 사실 대한민국 콘텐츠계의 절대 갑이 네이버입니다만 그렇죠. 이 중계권 안에서는 좀 싸게 사오고 또 계속 안정적으로 이 중계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관계다. 네, 그때는 또 을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제가 지금 밝힐 수 없습니다만 모 업체가 개입이 되면서 저는 네이버, KBO 그리고 그 모 업체 간의 삼각관계가 지금의 이 불공정한 딜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프로축구도 똑같이 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는 KBO와 그런 가벌 계약 혹은 중계권 계약이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칼럼니스트가 네이버가 계약한 칼럼니스트지만 네네. KBO를 불편하게 하는 기사를 쓰면 KBO 쪽에서 얘기가 갈 거고 그렇죠. 그것도 좀 못하게 하라고. 네네. 그러면 본인한테 그런 압력이 오거나 그런 적이 있고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버리면 그 기사가 노출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겪었다 개인적으로. 노출은 됩니다. 갑자기 사라지죠. 네, 그리고 네이버에 있는 젊은 에디터들이 굉장히 좋은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일도 잘하는 친구들입니다만. 당연히 그런 사람들 많이 있겠죠. 네. 네. 하지만 네이버라는 조직이 상당히 검찰과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 상명하복 이래서 네이버 이사가 지시를 하게 되면 그 에디터들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뭐 다른 회사도 비슷할 텐데 예, 어쨌든 언론기관에서는 잘 그게 안 먹히는데. 예. 근데 이제 네이버는 사실은 미디어도 아니고 그냥 IT 기업이잖아요. 네네. IT 기업에서 상사가 그거 그러면 뺄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그 에디터들이 나중에 그 기자님이 내 거 왜 뺐어?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게 사석에서 말하는 경험들이 있었다. 그런 경험들을 계속 개인적으로 쌓아가고 있었군요. 그렇죠. 비단 저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글을 못 써서 빠진 건 아닐까요?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본인만의 케이스면 이걸 일반화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렇습니다.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아마 그런 경험을 하고도 확인을 하지 못하거나. 확인하기 어렵죠. 네, 의심만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정말 야구였어요. 프로야구인 게 워낙 높다 보니까 협회나 구단들이 네이버 이사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그 기사가 정말 사라지죠. 사라진다는 건 구석에 처박히는 거죠. 그렇죠. 네, 메인에 노출되지 않거나 그리고 네이버 특수관계인이 속해 있는 구단의 기사 같은 경우도 좋지 않은 기사, 뭐 승부조작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사들이 사라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KBO에선 해당 기사를 쓴 언론사에 전화를 거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 전화를 그냥 네이버에 전화. 네. 그러면은 네이버의 메인의 기사가 뜨냐 안 뜨냐에 따라서 그렇죠, 사회적 공론이 달라지거든요. 완전히 달라지죠. 네. 또 가장 손쉬운 건 언론사들은 사실 기사를 수정해주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거는 또 기자들이 자존심 있으니까. 네. 근데 네이버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네이버는 그 기사를 직접 쓴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노출하냐 아니냐의 문제지 기사를 수정하거나 혹은 뭐 뒤집거나 취재한 걸 덮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 일, 지금 이제 그런 일이 많았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죠. 예. 네. 법적인 책임은 본인 지시고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였다. 야구계에서는. 하지만 결정적 물증이 없어서 공적으로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 문자를 야구계가 아니라 축구계에 야구계에 있다가 축구계에 가신 분의 문자를 통해서 확인된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여기 역시 진짜 그랬어. 라고. 네네. 어쩐지 네이버가 금방 인정한 걸 보면 그 이전에도 이런 불만이
많은 분이 제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인정 안 하면 더 많은 케이스가 나올까봐 인정했을 수도 우리 있겠습니다. 공장장님께서는 그거 하나 이상하지 않았어요? 네이버가 예. 왜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예. 아니면은 좀 더 시간을 지연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저희 기사가 나가자마자 두세 시간 있다 바로 사과문을 냈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네. 이분은 이 건 말고도 네. 전반적으로 아는 내용이 많아서 빨리 인정하지 않으면 점점점 커질 것 같아서 이렇게 했나 보다라고 혼자 짐작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제가 사실 첫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지난 이 4월이었습니다. 7개월 전에 네이버에 질의서를 보냈거든요. 예. 질의서를 보냈을 때 네이버 홍보팀은 지금 7개월 동안 답변을 하거나 답변도 없을 뿐더러 전화도 받지 않아요. 요 사안을 이미 질의했는데도 그렇죠. 예. 기사 재배치나 어떤 그 이사의 어떤 특정 업체 유착관계 의혹이라든가 예.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서를 보냈는데 질의서에 답변은 없었습니다만 차곡차곡 하나씩 자기들이 감사를 냈어요. 내부적으로. 네, 그래서 문제가 됐던 이 스포츠 이사를 다른 셀로 옮기려고 했었고 예. 문제가 됐던 에디터를 다른 부서로 옮겼고 예. 그리고 그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이미 감사를 들어갔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빠른 사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네이버가 빠른 사과를 한 게 아니라 예. 지금까지 축소 은폐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그렇습니까?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지난 4월에 질의서를 보냈을 때 만약에 이걸 부정했다고 한다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기사가 나오기 전에 이미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었다. 네,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이 사건의 핵심 몸통은 한성숙 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인을 지목하자면 한성수 대표다. 네. 왜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네이버 내부에서 감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네. 그 감사를 누가 지시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 내용은 몰랐겠습니까? 감사 내용은 대표라면 알았겠죠. 네. 네. 그리고 한성숙 대표가 제가 네이버 전문가로 있을 때 네. 네이버가 변하기 시작했던 게 2013년부터였었거든요. 요런 청탁이 본격화된 게요? 그렇죠. 네. 뭐 그렇게 인지하신 것이 그렇습니다. 네. 네. 그때 이제 이 스포츠 팀을 총괄하는 이 서비스 1 본부장이 바로 지금의 한성숙 대표였습니다. 2013년이요? 네네. 뭐 정치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본인은 이제 스포츠 쪽에 경험을 했었으니까 네네. 스포츠 쪽을 얘기하시자면 2013부터 이런 게 본격화되었다. 네네. 시기적으로 2013년이고 2013년은 한대표가 취임한 해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였고 이게 스포츠 말고 다른 분야도 또 있습니까 혹시? 본인은 스포츠 분야에 계시긴 하지만. 이번에 한성수 대표가 사과문을 발표했을 때 이제 일반 뉴스와 스포츠 뉴스는 전혀 다르다. 일반 뉴스는 이런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네. 근데 스포츠 그거는 정청래 전 의원이 아니다. 나는 겪은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한번 나와서. 근데 스포츠 뉴스를 언급을 하시면서 네이버 연예를 언급을 하셨어요. 네. 네이버 연예는 아직까지 기사 재배치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었는데 왜 연예를 언급을 했을까? 네이버 내부에 있는 이 사람들은 네이버 연예도 언젠가 터질 일이기 때문에 먼저 사전에 언급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네이버 전문가 계약을 일하면서 스포츠도 스포츠지만 연예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도 취재 중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특정 기획사 하면 특정 언론에 밀어주고 싶을 땐 한없이 밀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 원하기만 한다고 한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예. 뭐 특정 만약에 네이버 연예 총책임자가 저 특정 기획사 연예인이 좋거나 그 특정 기획사와 관계가 좋으면 그 연예인의 좋은 기사를 메인에만 계속 내보내면 되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 연예인의 부정적인 기사는 숨기면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분명히 네이버한테 있는데 설마 그러겠냐고 생각하고 있었죠. 네네. 저희는. 그런데 이제 연예 쪽에도 이런 식의 이야기는 많이 돌았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스포츠처럼 누군가의 문자를 통해서 확실히 확인된 케이스가 없어서 말을 안 할 뿐. 네네. 실제로 야구계에서 이전에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연예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많이 있었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취재하고 있는 사항이 YG인데요. 예. 네. YG가 가장 대표라는 이 그룹이 빅뱅이잖아요. 빅뱅. 예. 네. 빅뱅 탑이 대마초 사건과 연루가 됐을 때. 그런 적 있죠. 네. 연예 이 산업계에서는 무슨 얘기가 들었냐면요. 탑이 명백히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는데 동정 기사가 네이버 메인 너무 자주 노출이 된다는 거였어요. 그게 업계 이야기였다. 네네. 그러면서 이게 사실 이 대마초를 흡연한 연예인이 동정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예전부터 이 YG와 네이버가 특수한 관계다 이런 소문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쪽은 잘 모르는데 제가. 연예계 쪽은. 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YG와 경쟁하는 기획사의 연예인들 기사는 뭐 예를 들어서 좀 잘못한 일을 하게 되면 무조건 메인, 매도 이런 식으로 연예 산업계가 인식하는 범위가 컸는데 그게 올 3월에 이 네이버가 YG에 1,000억을 투자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소문이 그래요? 네. 투자 자체는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네네. 네. 투자는 그 소문이 이랬던 걸 보니 역시 그랬던 거 아닌가 하는 인식들이 그렇죠. 연예계 쪽에 있다. 그렇죠. 연예 네네. 기획사들 쪽에서는 네. 원래 이제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네. 정치 쪽에서도 각 정당이 각자 다들 자기 정당에 불리하게 기사가 나온다고 얘기를 해서 이 연예계에서도 연예 기획사들이 만약 YG를 예로 들었으니까 YG가 워낙 대형 기획사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냥 그 인식들, 팩트가 아니라 인식들 때문에 그렇게 유난히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정도다? 이게 구체적인 게 뭐가 있나요? 저는 이 네이버가 YG 투자한 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요. 네이버는 플랫폼이잖아요. 또 기사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YG에 1,000억을 투자했는데 앞으로 5,000억을 더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 연예산업계가 총합쳐봤자 2조 원 안팎인데 만약에 네이버가 5,000억을 투자하면 한국 연예산업계의 4분의 1을 독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기사를 쥐고 있게 되면 YG의 이제 사실 기사 하나가 그 연예인의 가치와 그 기획사의 주가를 변동시키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렇죠. 여하간 이건 취재 중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되는 건 아니고 연예계 스포츠 쪽에서 계신 것은 물증을 잡은 것이고 연예계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사례로 YG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예도 문자는 하나 입수했습니다. 아, 문자를 하나 입수했어요? 네. 아직 공개하실 단계는 아니고요? 제가 만약 공개하게 된다면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딴 데서 하시기만 해봐라. 그러니까 그렇군요. 역시 뭔가 잡은 게 있으니까 지금 이 사례를 얘기하신 거군요. 그건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정치 사회 이쪽 분야, 특히 정치 시사 이쪽 사안의 이야기가 사실 네이버 관련해서 먼저 나온 건데 그쪽 뭐 아시는 거 없습니까? 애절한 눈빛으로 제가 제가 그 네이버랑 관계를 맺으면서 네이버 안에 많은 분들이랑도 관계를 맺었을 거잖아요. 그때는 네이버의 대표 필진이었고 인기가 좋으니까요. 에디터들하고 인기가 좋고 관계가 있었겠죠. 그러면은 스포츠 쪽 말고 뉴스 쪽도 좀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에디터 중에는. 뭐 이게 나올래나 본데요. 계속 해보세요. 근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창 우리 김어준 총수님께서 낙곰수 한창 인기 많을 때 낙곰수를 비판하는 기사들, 음모론으로 모는 기사들이 네이버 메인에 많이 노출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됐죠. 반대 지형의 사람들의 목소리는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 거예요. 칭찬하는 기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지금 다스가 누구 거라는 게 사회적 목소리가 되고 그리고 궁금증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돼 가잖아요. 만약에 몇 년 전에 들려주셨던 그 목소리가 네이버에 일찍 반영이 됐다면 저는 지금처럼 시간이 오래 끌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만 또 그분들과 인간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들으신 게 있구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이름을 검색해서 뺐죠. 뭐 이게 저는 네이버가 그때 삼성 정충희 씨 문자인가요? 그 문자에 대해서 한겨레를 뭐 고발하니 뭐 고소하니 그랬잖아요. 저는 그때 고소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 그렇게 되면 모든 문자가 나오겠죠. 보낸 사람 문자가 있으면 받은 사람 문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핸드폰에서 지워도 서버에 나오니까. 그럼요. 저는 네이버가 정말 당당하다면 그때 고소를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실체가 밝혀질 것이고. 오늘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징계도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저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제 이름 검색해서 빠진 적 있죠? 뭔가 들으신 적 있죠?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는데. 뭔가 들으신 적 있구나. 저는 때로는 어떤 상상이 현실과 부합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우, 속 시원해.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혹은 뭐 정확한 물증이 없거나 혹은 그 이야기를 들은 분들의 관계 때문에 밝혀줄 수 없다면 그냥 뉘앙스 정도만 풍겨주셔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상한 일이 일어난 적은 있다. 그럼요. 아이고 속 시원해. 자, 그러면
지금 계속 취재를 하고 계신 거죠? 저는 기회가 되면 제가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취준우 기자나 네. 이렇게 좀 여기 나오세요. 네, 전 한번 취재 같이 해보고 싶어요. 네. 박동희 엠스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착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비자금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또 납품업체와의 거래, 수상한 작은 거래가 또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이 안에 차명 주식이라는 지금 의혹도 다 있고요. 예. 이거는 전부 국세청이 조사를 해야 되는, 당연히 여기는 착수가 돼야 되는 사항들이죠. 캐나다는 그나마 해외에서 벌어진 일 어렵다고 치더라도 예. 국내에서는 국세청이 장부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이거는 금융 추적을 하고 국세청에서 그 수상한 거래 흐름은 국세청 고유의 업무거든요. 네. 그건 뭐 늘 했어야 되는 일인데 이제 드러났으면 네. 한번 다시 확인을 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돼야 되죠. 자, 다스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 언론들이 또 붙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예. 네. 그런데 이번 주에 나온 이제 이전엔 다뤄지지 않았던 뉴스 뭐가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그 일요신문에서 일요신문, 예. 강현석 기자가 예. 젊은 기자인데 예. 열심히 지금 찾고 있거든요. 예. 그분이 또 하나의 특종을 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분이. 예.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쭉 들어보니까 예. SM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이시흥이라는 그 이명박 씨의 아들이 그 설립했던 예. 1억짜리 자본금으로 예. 설립해서 한 자산이 11억 정도 된다는 네. 그런 본인이 회사인데. 직접 투자한 유일한 회사. 예. 그리고 다온이라는 회사를 한 40배 되는 회사를 먹었다. 인수를 했다는 예.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윤도 많이 못 남기는 회사가 자기보다 40배나 큰 회사를 먹을 수 있었냐. 예. 처음에 자본 잠식 상태에서 예. 그 40배 되는 자본금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지금 보이는데요. 예. 그 돈은 어디서 나서 그거를 인수를 했는지부터 봐야 되고요. 다스 계열사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들이 직접 투자한 조그만 회사가 예. 다스 계열사 중에 40배나 큰 것을 먹었다. 이거죠. 그렇죠. 요약하면. 그때 그 먹었는 그 회사에서 다시 다시가 다스입니다. 네. 다시 그 다스에 납품하는 회사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그 SQ라는 그 2차 밴드의 경우에는 네. SQ라는 품질 인증을 현대차에서 해주는 마크가 있어야 아하. 납품이 가능합니다. 금방 생겼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현대가 이제 품질이 좋다. 예. 인증해주는 마크를 받아야 납품할 수도 뭐 당연하겠네요. 예, 그 예. 밴드들은 다 예. 그 절차를 밟아야 되죠. 근데 그 작은 회사가 그 SQ가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다른 C라고 하는 회사를 예. 이건 그 당했던 분이 좀 아직까지 나서서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예. 이니셜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C 회사가 SQ를 받도록 다스의 납품업체로 지정을 해놓고 SQ를 받도록 진행 중에 있었던 회사입니다. 예. 그 진행 중인 회사를 그 인수를 하게 됐는데 결국 제가 회사를 이건 사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자세히 아시는데 오늘 새로운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내용이라보다는 이제 정리된 내용이 210억을 빌려줘 놓고 그 개발로 인해서 이제 수익이 생기면 자기들이 가져갈 수익 증권 예. 수혜자를 딴 사람이 해놨다. 그리고 이자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질권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걸 해제해버렸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돈을 가져가게 해버렸다. 예. 그래서 결국은 돈 전체를 날렸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죠. 농협이 안 받겠다고 아예 작정을 한 것이죠. 자기들이 받아야 될 돈의 그 네. 권리를 설정해 놓은 건데 네. 그 권리를 무장 해제를 해서 그러니까. 누구나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그냥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이게 은행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정말 있을 수 절대로.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이제 수사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예. 예. 이 돈을 가장 빨리 찾는 방법은 뭡니까? 어디 흘러갔는지. 사실 이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데요. 이 네. 국세청이나 네. 그다음에 건강원 쪽에서 네. 금융 추적 조사를 하면 그 실소유주 문제는 금방 나올 수 있고요. 물론 검찰이 하더라도 그쪽 도움을 받아서 한번 해야 될 겁니다. 검찰도 결국은 이런 거 전문은 국세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국세청이 사실 농협 요 사건을 예를 들어서 추적하기 시작하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국세청 전문가들이 그 다 있으니까요. 예.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안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국세청이 나서면 된다. 이것도 사실 다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스의 경우야말로 지금 바로 세무조사에 나는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을 횡령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 자, 안원구 이분이 방송에 자주 나오시고 해가지고 점점 사람들이 잊고 있는데 무려 국세청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언론들이 많이 찾죠? 네. 요즘 다스 때문에 예. 각 언론들이 너무 지금 저를 자주 불러가지고 네. 좀 제가 다른 일을 못 하겠어요. 귀찮습니까? 진작에 부르지. 자, 엄청나게 바쁜 분입니다, 요즘. 예. 예전에는,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백수였기 때문에 저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바쁘신, 다스 전문가 영역이 많은데 요즘은 다스 전문가로서 언론들이 엄청나게 많은 인터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요 앞에 저희가 역시 다른 언론들은 아직 다루고 있지 않은 이 농협 210억 대출 실패 사건. 예. 요 사건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안에 직원들과 물품들을 다 인수를 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모은 게 아니라 뺏은 거네요. 거의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다스에 납품하는 회사. 예. 근데 그 다스에 납품하는 회사는 현대 자동차가 요구하는 품질 인증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네. 그래서 그 품질 인증 기준을 하려고 했던 어떤 회사가 있는데. 예. 그 회사를 그 SQ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예. 작은 회사가 또 사람들을 다 빼가지고 먹었다. 그 회사를 통해서 SQ를 받지요. 또 이 SM이라는 회사가. 그렇군요. 처음에 그 SM이라는 회사는 형편없었는데 심지어는 그 기계들이 다스의 로고가 찍혀 있는 기계들까지 거기 다스에서 아마 도와준 것 같아요. 그 SM에다가 예. 그 부분도 지금 조사가 돼야 될 부분인데요. 그렇군요. 요는 이런 거네요. 실소유주 의혹이 있는 예. 사람의 아들이 예. 회사를 조그만 건 만들어서 예. 그리고 그 품질 인증 기준을 통과할 수 없는 상태인데 네. 그 통과할 수 있는 회사 하나를 선정한 다음에 그 회사 마크를 뺏은 거다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렇군요. 그 SQ를 결국 받았습니다. SM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회사하고 모든 제조 장비라든지 모든 그 환경을 다 갖춰놔야만 SQ가 나오는데 네. 그 처음 시작한 작은 회사가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 회사를 납품하게 하고